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즉, 저점이 낮아지는 이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얘가 저점이 오히려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게, 메타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까지 두산이 사실상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쪽 입장에서도 당장의 가스터빈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점이 완벽하게 다져지면서 상승을 오히려 더 만들어줘야 되는, 상승을 오히려 야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계속 가고 있죠,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랑. 그래서 약간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삼성은 저렇게 잘 갔는데 두산은 언제 가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소통방에 많은 주주분들이 좀 입장해 주셨는데, 두산도 삼성처럼은 안 가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레드카펫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역설적으로. 자,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요걸 봐야 되는데,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먼저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면은 사실상 이 게임은, 이 판이 AI 판이죠. AI와 휴머노이드 판의 승자는 두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왜 엔비디아를 봐야 되냐?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을 만드는 설계도와 훈련소를 장악한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거치지 않으면은 얘는 로봇이 아니다, 출생 신고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아이작 짐이라고 있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이러한 지금 피지컬 AI 생태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로봇들의 표준 언어가 엔비디아의 쿠다예요. 이 모든 게 다 엔비디아고, 전 세계 이제 AI 연구자들, 피지컬 AI 연구자들은 엔비디아에 등재된 로봇들, 로봇 손들로만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에서 취급을 안 하는 로봇은 사실상 이제 연구자들도 취급을 안 해요. 이건 로봇이 아니다, 출생신고 자체를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훈련소를 거쳐서 나온 로봇들, 이 로봇들이 현실 세계에서 더욱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를 휴머노이드 머리에다가 탑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로봇들을 가리키는 이 초고속 메모리인 HBM까지 다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LPDDR 메모리는, 자, 이 로봇을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LPDDR 메모리는 수험생이 더 많은 양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줘요. 안 까먹게 해준다. LPDDR. 그래서 LPDDR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봇은 기억하는 내용 자체가 방대해지다 보니까는 일반 박사 이상 수준, 그 이상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설적이게도 LPDDR이 휴머노이드 몸에 많이 있어봤자, 자, 결국 뭐예요? 로봇들도 밖에 나와서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습을 어디에서 시켜주느냐? HBM으로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로봇은 수험생인데 이 수험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 HBM입니다. 그래서 학습 인프라의 도서관 창고예요. 그래서 이 서버용 HBM을 통해서 로봇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로봇 쪽에다가 데이터를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이제 LLM이죠. LLM. 요걸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우리 뭐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요런 걸 이제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 이 LLM의 데이터 이동량은 50기가비트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피지컬 AI의 데이터 이동량은 300기가비트입니다. DS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나오죠. 피지컬 AI에서는 연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피지컬 AI의 데이터 이동량만 보더라도 일반 AI보다 무려 최소 6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6배 차이가 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HBM이 6배나 최소 6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HBM 자체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HBM이 6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전력 또한 지금보다 6배 이상 필요하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을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전력이 없으면 그걸 사간 빅테크 기업들은 구동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HBM이 필요한 이유가 피지컬 AI 때문이에요. 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학습을 시켜야 됩니까? 휴머노이드는 엣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방대한 양을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 방대한 양을 지금보다 몇 배가 필요하다. 최소 6배. 전력은요. 최소 10배 정도 더 필요하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AI죠. 피지컬 AI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은 사실상 8기가와트에서 16기가 정도의 지금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피지컬, 이게 대형 원전 1기당 발전량이 자, 대략 1기가와트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할 때 피지컬 AI 심장부 한 곳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8기 정도는 기본빵으로 좀 달라붙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자, 심장부 한 곳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피지컬 AI를 돌리려면 그럼 이 심장부 한 곳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 기준 자체가 축구장 수십 개 면적에 빽빽하게 슈퍼컴퓨터가 들어간 반도체 요새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가스터빈이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자체가 쇼티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면 이 판의 게임은 뭡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HBM을 많이 공급해서 뭐 단가 올라가고 영업이익 본다 하더라도 이 피지컬 AI를 본질적으로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전쟁은 앞으로 더욱더 격해진다는 거죠. 이 전력 밥그릇 싸움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 휴머노이드 1억대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실시간으로 가르치는 지구급 훈련소, 반도체 요새, 지능의 제조 공장.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피지컬 AI가 일반 LLM보다 최소 6배 전력을 더 많이 잡아먹으니까 HBM이 최소 6배가 필요하니까 200기가와트에서 300기가와트 시대입니다. 이제는 미국 한 구당.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2기가와트 정도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메타가 이제 6.6기가 확보했죠. 메타도 더 확보해야 돼요. 메타도 16기가와트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글은요? XAI, 그록, 테슬라는요? 그러니까 두산은 돈이 마르질 않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반도체 곱하기 SMR 또는 가스터빈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대형 원전 16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HBM 32단짜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피지컬 AI 피라미드의 최상단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단을.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16개나 갖고 있는데 HBM은 4단짜리다. 그러면 경쟁력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비려면은 전력은 확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LPDDR도 앞으로 계속해서 쇼티지 날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병목. 지금 휴머노이드를 계속해서 1억대 이상, 뭐 2억대 이상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죠, 여러분들. 휴머노이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지 가능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메타와 XAI. 바로 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과거의 부는 이제 중동 오일에서 나왔다. 석유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로봇 시대의 부는 HBM 층수와 원전 기수의 고부로 결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XAI가 가스터빈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발주를 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XAI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두산은 여기서 뭐예요? 발주가 나오면은 즉시 창원 공장에서 구워서 갖다가 팔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캐파가 부족해서 아마 이제 HBM처럼 D램처럼 SMR의 단가도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지금 오늘자 나온 보고서에는 뭐예요? SMR 이야기는 쏙 빠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전력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는 지는 꼴이 됩니다. 전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AI를 학습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모순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전력 확보가 안 되면 AI 경쟁에서 그 판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역할은 뭐냐? 이 판에서 본질적으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추적이고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피지컬 AI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PI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로봇 손 관련주예요. 손인데 10,000원에서 이제 70,000원까지 단기 7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 로봇 손 황제주였던 원익홀딩스처럼 로봇 손만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상승을 하는 섹터 자체가 로봇 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한국 PIM이나 원익홀딩스처럼 그 경쟁력에 밀리지 않는 로봇 손, 실체가 있는 기업이 있냐? 이게 되겠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3개월 수확을 목표로 사업 보고서만 좀 샅샅이 뒤져서 딱 한 종목 발굴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업을 우리가 한국 PIM이나 원익홀딩스처럼 같이 봐야 되는 올해 주식 농사의 승부처인지, 손에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골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